안녕. 네. 저녁 시간인데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어,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 뉴스킨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저는 제일 처음 이 사업에 전달을 받았을 때 사업으로 전달받긴 했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엄청난 기회가 있으니 나랑 같이 하자라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전달을 해줬는데 저 그때는 제가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신념과 자부심이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목표도 있고 또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거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내가 과연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때 거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자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뛰어들게 됐던 결정적 계기는 끝내주는 제품력에 있었어요. 저는 사업이 아니라 제품을 처음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고 내가 진짜 써야 되는 제품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열심히 써서 피부가 좋아지고 아까 나왔던 대로 광고비가 투자되는 대신에 저에게 이 커미션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 받아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 홍보를 하면서 조금씩 쌓아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기만 한다면 혹은 이 제품을 제대로만 써본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업을 해서 지금 12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처음 만남은 사실 제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제가 굉장히 멋진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처음 이 비즈니스를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근데 보상 구조와 유통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여러분이 사실 오늘 오프라인으로 이 강의를 들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모실 강사님의 판서 보상을 보고 뿅 반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실 리더님은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굉장히 특별한 기회로 이 비즈니스를 사업 자체로 접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인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우리 이병진 리더님을 모시고 오늘 특별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진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로 만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어림짐작해서 한 그 1년이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보는 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뉴스킨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다음에 뉴스킨의 어떤 부분을 제가 보고 뉴스킨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뉴스킨 하고 난 그 이후에 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누구나 다 이제 꿈이 있죠. 저도 이제 역시 여러분들처럼 어떤 꿈을 갖고 이제 제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 꿈을 실현시켜준 도구가 저는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어,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그 제 인생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음미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거든요. 졸업할 때 이제 그 반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 두 주먹을 제가 불끈 쥐고 이렇게 찍은 기억이 있는데, 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이 시기에 제 마음다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 주먹의 의미는 뭐였었냐면, 나는 절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심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했던 직장은 자유스럽지 못한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회사에 이제 얽매여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예 단절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럼 직장을 다니지 않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내내 제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시인이 되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왜 시인이 되자라고 결심을 했냐면, 시인이 되면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시인이 되면 직장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시집 팔아서 돈 벌면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시인이 되고자 했던 저의 그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절대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그 기억이 바로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시인이 되려면 당연히 국문학을 전공해야 되는 줄 알고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이것도. 그래서 저는 중앙대 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사진입니다. 저하고 이제 마주하고 있는 친구는 대학 시절 내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진학과 친구예요. 근데 이 사진학과하고 저는 국문과하고 과도 틀리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늘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중앙대학교에서 이 두 사람이 붙어 다니는 모습이 하도 많이 눈에 띄니까 둘이 사귄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게 이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또 어떻게 이렇게 매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녔는지 지금도 의아하게 이제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하고 과도 틀린데 왜 이렇게 친했냐 하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던 친구예요. 절대 직장 생활 하지 않을 것이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 팔아서 돈 벌고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상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니까 늘 붙어 다녔던 근데 이 친구의 지금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내내 목표가 신춘문예 당선이었었어요. 뭐 취직을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런 목표가 아니고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아니고 오로지 신춘문예 당선. 근데 아쉽게도 대학 4년 내내 신춘문예 당선을 못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나와서 이제 뭐 결혼 상대자가 생겼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끌려다 보니까 그 직장을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직장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 직장 생활을 제가 택한 이유는 일찍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31살 때 새 아이 아빠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죠. 31살 보통 이제 요즘은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31살이면 이제 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31살 때 애가 셋이었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제 인생 목표는 바뀌어 버립니다. 자유스럽게 살겠다라는 꿈은 까맣게 있고 이 세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이게 이제 제 인생 목표로 바뀌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15년을 했더라고요. 15년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음, 좀 하는 일이 좀 재밌었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돈을 버는 일에 그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 있고 돈을 쓰는 일을 업무로 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돈을 쓰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에
대외 홍보 일을 주로 제가 맡았었던 업무인데, 그래서 제가 했었던 업무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크게 대별한다면 삼성에서는 그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익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영화계가 그 침체돼 있을 때 이 침체 원인을 이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침체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이 분석한 결과 대종상 영화제가 그 심사위원들이 그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어, 한국 영화계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작품이 영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뒷돈 거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삼성에서 한번 확 개혁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대종상에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상 영화제를 직접 삼성에서 이제 경영을 했을 때 제가 대종상 담당 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가 뭐 왕가 사는 남자가 1,000만 고객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고객을 관객을 찍는 이런 영화 제2의 부흥기를 한국 영화가 맡고 있는데 그 밑거름에 저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대종상 영화제를 삼성에서 3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대종상 담당 부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돈 쓰는 업무죠. 영화인들 만나서 돈 쓰고 심사위원들 만나서 돈 쓰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아마 직장 생활을 좀 더 오래 하지 않았었나 하는 게 이제 제 추억담입니다. 그다음 이제 삼성은 해외에 이제 지사를 만들기 전에 한국 문화를 홍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홍보한 다음에 2차적으로 한국 최고의 기업 삼성. 이게 이제 한국의 해외 홍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악 공연단을 많이 파견을 하는데 제가 이 국악 공연단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 한국 국악인들을 데리고 공연했었을 당시에 이제 북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 모습이에요. 요 과장 때 제 모습인데, 지금 이제 부서원들을 데리고 청평인가 이제 1박 2일 워크숍 갔을 때 이제 사진인데, 이 모자가 이제 제 직장 생활의 한 분수령을 그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자인데, 모자를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모자를 늘 쓰고 다녔었는데, 모자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마 출근할 때도 제가 한두 번 썼었던 것 같아요. 회사 행사 때는 늘 썼고 야외 행사 때는. 근데 야외 행사에서 이 모자를 한번 쓰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인사부서장이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서장한테 이제 갔더니 인사부서장 너 다음부터 모자 다시 한 번만 쓰고 회사 행사 오면 자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 너무 튀게 행동하니까 인사부서장이 좀 한마디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면 너무 분해서. 모자도 내 맘대로 못 쓴단 말이냐. 어? 너무 분해서. 그 사표를 썼어요. 내일 당장 인사부서장 찾아가서 면전에다 사표를 딱 집어던지면서 멋있게 사퇴하리라. 근데 사표 못 냈어요. 왜? 새 아이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아마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아련한 비슷한 추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받는 종속된 그런 삶. 이 모자가 이제 그 제 직장 생활의 그 어두운 부분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부장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부장이면 뭐 주변에서는 돈도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행복한 줄 아는데 저는 정작 삼성 부장이 되고 나서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내가 2년을 더 다닐지, 내가 과연 임원 진급을 할 수 있을까? 임원 진급한 선배들도 뭐 길어야 2년 다니다가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했어요. 저는 삼성 부장 때 오히려.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비전 있는 일을 내가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이제 그 갈등을 하던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때가 이제 제 나이 마흔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나이 마흔 되면은 밤잠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해놓은 거는 없고 앞을 보니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아마 여자들은 30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 유명했던 시집 제목이 떠오르는데 서른 잔치는 끝났다. 여자 시인이었었거든요. 그 여자는 서른 넘으면 아마 남자들 제가 마흔 때 느꼈던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고 앞을 보니 불안하고 뭐 이런 시기. 이 시기에 이제 제가 하나의 광고를 만납니다. 그때 만났었던 광고가 평생 사업의 기회를 뉴스킨이 드립니다라는 광고였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이라는 회사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예요. 근데 평생 사업의 기회라는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이 광고를 스크랩을 해서 서울에서 사업 설명했을 때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뉴스킨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후에 알게 된 얘기인데 이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이 그때 당시 뉴스킨 코리아 지사장 한성태라는 분이에요. 지금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중앙대 경제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를 왜 했느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뉴스킨에서 이 광고를 왜 했냐면 한국의 뉴스킨 사업자들이 워낙 그 성장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광고를 한번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사업 설명회를 5대 도시에 하고 이 사업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사업자들을 좀 확충해보자 이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이 5대 도시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 그다음에 이 광고를 5대 일간지에 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총 비용이 한 5억 들어갔었대요. 근데 이 광고 활동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하기로 결심한 사업자가 저 하나래. 그래서 이 한성태 사장님이 제가 이제 중앙대 나온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만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5억의 사나이라 그랬어요. 5억의 사나이. 5억 들어서 한 명 건졌다 이 얘기죠. 어, 근데 이제 이 광고를 통해서 뉴스킨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비전을 못 봤어요. 근데 이 현장 끝나고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처음 온 것을 알고 저희 업라인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때 보상 플랜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이 평생사업의 기회 뉴스킨을 제가 비전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설명 듣고 제가 비전을 느꼈을 때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어땠냐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해하는 이병진을 위해서 저 먼 땅, 미국 땅에서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생겼구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저는 비전을 받았어요. 내가 찾던 고등학교 때부터 찾았던 자유로운 삶, 그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음,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났구나. 이런 비전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이해를 하게 되면 뉴스킨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이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뉴스킨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상 플랜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할 텐데 이 뉴스킨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수입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상속이 되는 권리 수입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이제 회원제, 멤버십 제도인데
누구든지 회원 가입을 하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다음에 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뉴스킨의 그 회원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가격이 합리적이죠. 유통비가 제거된 가격, 광고비가 제거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사업 또는 부업을 할 수 있는 창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뉴스킨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뉴스킨 제품을 쓰고 뭐 합리적인 가격, 그다음에 뭐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탁월한 제품력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서 이 좋은 제품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다. 그러면 그 소개받은 사람은 제 1대 회원입니다. 이 소개받은 일대가 소개한 사람은 또 나의 2대 회원이 되고 또 이 1대, 2대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셀링이나 레퍼런스 보너스에서 18%를 받습니다. 저 평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회원들로부터 일어난 매출이 총 합계가 뭐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나로부터 퍼져나간 모든 회원들의 그총 합계 월 매출이 3,000달러가 넘어서면 BR이라고 해서 이제 대리점주가 됩니다. 그럼 이 대리점주가 되면 10%의 리딩 보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내 회원 중에 누군가도 나처럼 3,000달러가 가능한 조직을 갖게 되는 순간 나로부터 프랜차이즈 독립이 됩니다. 그럼 1대 프랜차이즈, 1대에서 프랜차이즈 된 또 2대 프랜차이즈,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이제 막 늘어나게 돼 있는데 1대에서 6레벨까지 5%를 받을 수 있는 빌딩 보너스 제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빌딩 보너스가 뉴스킨 수입의 권리 수입에 해당되는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대 5명의 BR 대리점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1레벨에서 만들어진 5명의 BR도 나처럼 더도 덜도 말고 5명을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5배수로 대리점 숫자, 프랜차이즈 점주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렇죠? 2레벨 25명, 3레벨 125명, 이렇게 5배수로 늘어나는데 6레벨까지만 5% 커미션을 주고 7레벨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커미션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 4레벨까지만, 6레벨까지 계산 안 하고 4레벨까지만 계산을 해도 약 800명의 프랜차이즈 된 대리점이 나로부터 파생됐다고 이제 예, 예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대리점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월 3,000달러 매출이 일어나는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3,000달러의 5%면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800명의 프랜차이즈에서 5% 로열티 20만 원씩이 발생된다고 가정한다면 월 1억 6천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0억. 20억 연봉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저는 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이제야 내가 발견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제 비전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 빌딩 보너스, 프랜차이즈 된 사업자로부터 5%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성격이 있는 이 권리수익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비전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이 5%의 빌딩 보너스 권리수익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절대 사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아주 강인하게, 집요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이 빌딩 보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힘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피라미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데
이 수익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회원을 가입시켰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원도 나처럼 뉴스킨을 자기 스스로 이제 씁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택배에서 쓰는데, 어, 이 내가 가입시킨 일대 회원이 또 누군가를 가입시켰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을. 이 A라는 사람은 뉴스킨 지사가 나가 있는 50개 나라, 어느 나라 국민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제사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A라는 회원이 100원짜리 하나 샀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링 보너스, 레퍼링 보너스에서 18%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 U라는 사람이 이 브랜 BR이 됐다, 대리점이 됐다 그러면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커미션 10%를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28원이라는 돈을 이제 초기 대리점주가 받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스폰서들 레벨 6레벨까지 5%씩을 받게 되거든요. 1대부터 6대까지. 7대 스폰서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리점주한테 들어간 28원하고 6명한테 나눠준 프랜차이즈 로열티 5%를 더하면 58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가 팔렸어요. 100원짜리 샴푸 하나 팔렸는데 회원들한테 나눠준 커미션 58원을 빼면 42원이 남습니다. 이 42원의 구성은 22원은 원가, 20원은 뉴스킨 회사 이익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근데 이 원가 구성비 22%에 달하는 이 원가 구성비를 다른 유통 방법하고 비교 분석하면 왜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뉴스킨 제품이 유통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뉴스킨 샴푸는 원가가 22%예요. 근데 일반 유통은 3 내지 10%가 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마켓에서 만난 제품 소비자 판매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제품 원가는 3원 아니면 1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익금, 뉴스킨은 20%가 회사 이익금입니다. 일반 유통 1 내지 3%. 그럼 나머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뉴스킨은 나머지 돈 58%를 매출이 일어나는 데 기여한 공로도에 따라서 어, 배분을 해준 거예요. 이익금. 일반 유통에서 남은 87% 광고비, 유통비. 그죠? 한 군데 유통 단계, 창고 매장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유통 단계에서 무려 40% 유통 마진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비용의 유통 마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제품을 쓰는 소비자한테 그 제품이 우수하다라는 사용 경험을 공유한 소비자들한테 이 유통비, 광고비를 대신 주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가 구성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뉴스킨 제품이 왜 세계적인 특허 제품을 출시를 할 수 있는지, 왜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영속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뉴스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된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이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가면 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그 회사의 회원들 상위 1%가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 비교한 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 표를 보면 이렇게 또 오해를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신문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이 실지는 수입이 보잘것없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표에 의하면 보잘것없거든요, 수입이. 근데 상위 1%가 사실은 우리 같은 사업자고 나머지 99%는 소비자입니다.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 회사의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거든요. 제품력 때문에. 그 수입을 실현하려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만 갖고 보도를 하면 신문 기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 회원들 대부분이 수입이 보잘것없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상위 1%가 사실은 우리 같은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1% 사업자의 연봉을 갖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신문도. 네? 그래서 신문 행간은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한번 그 행간 뒤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춰봐야 분석해봐야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각 회사의 상위 1%라고 하면 그 회사의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업자의 연봉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뉴스킨 사업자의 평균 연봉이 5,294만 원입니다. 근데 라이프 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요즘 패치 다단계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뉴스킨에서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업자 몇 분이 여기 가서 이제 조금 뉴스킨 사업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사업자 평균 연봉이 1,861만 원이에요. 뉴스킨에 비하면 한 3분의 1? 그죠? 근데 PM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독일 회사죠. 사업자 평균 연봉이 1,543만 원. 뉴스킨에 비하면 무려 한 4분의 1 정도. 애터미 898만 원. 뉴스킨에 비하면 한 6분의 1, 7분의 1 수입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메이가 뉴스킨에 근접해요. 아메이가 뉴스킨의 한 6, 70% 수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 연봉으로만 비교를 해도 어, 월등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비교를 한다면 음, 한눈이 안 파일 텐데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의 제 삶은 확 변했습니다. 나이 40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졸업 때부터 찾았던 그 자유의 그 꿈을 뉴스킨 만나면서 저는 이제 실현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사진들이 제가 뉴스킨 하면서 다녔던 여행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시간 공간의 자유, 자유인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왜 시간 공간의 자유이냐면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이 줌을 통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시간에 프랑스에 있는 제 소비자 중에 누군가는 지금 뉴스킨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 회원 누군가는 아마 뉴스킨 제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원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 있는 제 회원 누군가는 지금 저처럼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저로부터 퍼져나간 모든 뉴스킨 회원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주문하고 사업 설명하고 소비자 관리하는 그 모든 행위의 매출의 5%를 제가 커미션으로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건 여행을 다니건 시간, 공간 구분 없이 소득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자유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 공간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제가 꿈꿨었던 일, 고등학교 때부터 꿈꿨었던 일, 가족이 생긴다면 1년에 한 번씩 세계 여행을 다닐 것이다. 그것을 제가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1년에 한 1.5회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다녔던 적도 있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좀 못 갔었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 여행을 제가 간 게 미서부 지역입니다. 미서부 지역은 아마 뉴스킨 사업자들한테 많이 익히 잘 알려진 지역이죠. 그렇죠? 어, 그 뉴스킨 본사가 있는 유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은 제가 그 여행 가이드 못지않게 이제 그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경험, 뉴스킨 사업하면서 미 서부 지역 다녔던 경험을 갖고 제 가족 여행 가이드를 제가 했었거든요. 이때 한 20일 정도 여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이제 요세미티 공원. 저 뒤에 이제 하프돈 보이네요. 그다음에 그랜드 캐년. 제 둘째 딸하고 제 아들입니다. 네, 레드 캐년. 이렇게 이제 지금 살짝 고백하면 요 차 몰고 이제 저희가 한 20일 여행을 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음주도 했습니다. 음주 운전도 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차 싶을 정도로 그다음 이제 그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를 제가 한 달 여행을 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보통 우리 여행하면 이제 한 달씩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몽셀미셸 이제 한 700년 짓는데 700년 된 700년에 걸쳐서 지은 그 수도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펠탑 여기 이제 음, 그 몽마르트 언덕 뒤편에 있는 사크레 게르라는 성당입니다. 그 이탈리아도 한 달 걸렸어요. 24개 도시를 한 달을 여행을 했거든요. 가족을 데리고. 이게 이제 피렌체 두오모, 이게 이제 알베로벨로라는 그 돌지붕 도시입니다. 돌지붕으로 유명한 도시. 바티칸 미술관, 베네치아, 뭐 피사에서 타면 제가 초등학교 때 책에서 보고 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내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생각하고 한 30년 만에 이제 제가 직접 가본 거죠. 근데 스페인도 한 달 여행을 했어요. 제가 가족을 데리고 스페인 이제 그 세고비아 대성당 여기 이제 알람브라 궁전이 보이는 그 음식점에서 이제 가족이 찍은 거고요. 여기 이제 세고비아 스페인 광장 음, 폼페르테는 이제 템플 기사단 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게 수도교, 세고비아 수도교. 이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관이에요. 로마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이제 수도관 역할을 한 거죠. 무르는 수도관 역할을 하는 다리. 그래서 이제, 동유럽도, 이때도 한 달, 가족끼리 한 달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위스 알프스산 배경으로 찍었고요. 이게 이제 독일 미넨의 이렇게 야시장이 아니고 뭐 이렇게 뒷골목에 이렇게 동네 시장 같은 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넨 맥주집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 찍은 사진. 이제 최근에 아부다비, 두바이 갔다 왔거든요, 가족들이. 뭐 사이도 갔었고.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아부다비 행사하잖아요. 그 전에 끝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앙코르와트. 베트남 호이안. 음, 미국에 갔을 때 친구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굿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었던 게 1년에 한 번 가족들하고 세계여행을 간다. 그다음에 자유롭게 살겠다. 이 꿈을 저는 이제 뉴스킨을 통해서 이뤘는데 이 뉴스킨 사업하면서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제 제품력을 할 수 있는데 뭐 제 아이들 자랑은 아니지만 아이들도 잘 커졌어요. 음. 저는 뉴스킨 사업하느라고 막 집중했는데 잘 커졌습니다. 자랑을 한다면 학교를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 뉴스킨 제품의 그 위력을 저는 이 아이들 성장에서 이제 발견을 하는데 우리 가족을 키순으로 세우면 제일 키 작은 사람이 제 첩니다. 160cm.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큰딸 이다희 사장이 165cm. 제가 170이에요. 그다음에 둘째 딸이 176cm고 아들이 189인가 7인가 잘 몰라요. 제가 물어봤을 때도 막 크고 있다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하고 이제 머리 하나 차이로 커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큰 딸하고 작은 딸의 키 차이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이제 작은 딸이 커 보이죠? 작은 딸은 지금 그 하이힐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176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바나만 신는데 큰 딸은 이제 하이힐을 신는 거죠. 그런데도 큰 딸이 작은 딸이 더 큰데 머리 하나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동생이 더 클까? 그 답을 저는 파마넥스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제 파마렉스를 먹이기 시작했는데 큰딸은 성장판이 거의 닫혀가는 중3 때부터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딸하고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때 성장판이 막 열려 있었던 초등학교 때부터 먹은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그 제품력의 위력도 저는 이 아이들 성장을 통해서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좀 성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허마넥스 증량해서 먹이시면 아마 저처럼 효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뉴스킨 하면서 그 제가 찾았던 자유의 꿈을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음,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가 뉴스킨 하면서 그 40세 때부터 현재까지의 그 뉴스킨 하면서의 제 삶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뭐 저도 뉴스킨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전을 줬다라는 자부심, 어? 내 인생이 뉴스킨이 내 인생을 바꿔주기도 했지만 뉴스킨하는 내 스스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자부심. 이 자부심이 아마 뉴스킨 사업자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자부심이 아닌가 싶어요. 경제활동이지만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놀랄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선의의 힘이거든요. 선의의 힘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좀 비속어를 좀 쓴다면 쪽팔릴 때가 좀 있어요. 핀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룹이 좀 성장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디다거나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아마 잘못 생각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회사에 지금 눈독을 들이는 그러고 간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음, 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하는 게 사업이에요. 사업은 굴곡이 있어요. 사업가들은 언제 잘해야 되냐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잘해야 되지만 사업이 잘 안 될 때, 성장이 더딜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성장이 더디고 형제 라인보다 좀 느린 속도로 갈진 몰라도 최고의 기업을 만났다라는 자부심, 최고의 제품을 만났다라는 자부심, 그다음에 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선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런 사업가의 기질을 갖는다면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는 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잘 안 될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게 사업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은 사업답게 하자라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꿈에 그리던 라이프 스타일 아닙니까? 사실 20대 때 철모를 때, 10대 때, 20대 때 철모를 때 자유인의 꿈을 꾸었지만 그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것은 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구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을 선택을 할 때 사실 끝내주는 제품력으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품을 가지고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만 했다면, 저는 그냥 평생, 이탈하지 않고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쓸만한 제품을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쓰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상 들어보셨지만, 저 PPT에 있는 보상을 판서로 해주시면 정말 끝내주거든요. 제가 그 보상, 가만히 보니까 저 ENTJ, TJ인데 국문과 분께 네, 보상을 설득당했네요. 네. 어쨌거나 이 보상을 듣고 제가 이제 사업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저는 전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도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서 캐시백을 벌어서 50만 원, 100만 원 더 벌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이 사업을 저는 이제 시작부터 전업으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이병린 사장님의 삶처럼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족 여행을 하는데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5명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4박 5일 일정의 여행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무려 제가 세다가 못 셌는데, 한 달씩 여행을 한 6회, 7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일정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함께 버는 비즈니스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오늘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분들 혹은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해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단순히 비즈니스가 돈벌이의 추가의 돈벌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엔잡 라이브 너무 멋진 강의해주신 이병진 리더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진 강의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엔잡 라이브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